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스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습니다라는 장관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희룡 장관. 대선 기간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바로 지금 이거 재판 중이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했던 협박받은 겁니다. 바로 이 발언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공문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박이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거짓말이고 누명 뒤집어 씌우기다.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국토부가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지금 선거법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또 아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뭐 여러 얘기는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네, 원 장관은 이 대표 저격수의 적임사라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칭호를 얻은 적도 있고요.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 국면에서도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며 이 대표 향해 1대1 토론도 제안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요. 원 장관을 총선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결정하는 건 이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카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항을은 상당한 험지이기 때문에 원 장관이 낙선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되레 근소한 차로 패배하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 장관은 직접적으로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원 장관 측 한참모는 원 장관이 주변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가장 센 상대와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개항을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 만약에 이 매치가 성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권투글러브 끼고 아마 총선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맞붙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누가 누구와 맞붙느냐가 상당히 주목을 끄는 건데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 야, 근데요, 이거 제가 처음 하는 말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번 붙읍시다.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언제 했느냐? 양평고속도로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물론 저 때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였지만 결국은 붙게 됐잖아요. 붙게 된 거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 이제 여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인천 계양을이라는 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 수준을 훨씬 넘어요. 그렇죠. 뭐 거의 사지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자객 공천이거든요. 예. 인천 계양을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잘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 아니 그 정도로 그 원희룡 장관한테는 거기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일 가능성. 물론 이재명 대표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죠 원래. 원래는 그래 송영길 전 대표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에 가서 자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경우엔 국회의원 3번 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2번 했고 이제 장관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국회의원 선수 하나 늘리는 것이 원희룡 장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지든 이기면 뭐 곧바로 그야말로 대권 주자가 되고 이재명 대권 주자에 한 발 앞서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국적인 그 지원 유세 같은 거를 못하도록 제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저게 그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거기 지역구에 묶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보궐선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달라요. 이건 총선이잖아요. 어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 순회를 해가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제약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슬쩍 물러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 지원 유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로 말하면 먼저 이제 수를 딱 두는데 뭐 수가 보이는데 이쪽에서 포가 쑥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 차를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왕이니까 특히 왕이 움직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른바 이제 행마라고 하잖아요. 바둑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원희룡 장관이 그 지역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 공식화되면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한번 붙읍시다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도박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권력을 하고 뭘 이렇게 도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 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대비를 해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상당히 이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도전은 일종의 정치적 도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 명분은 저는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성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개항을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뜬금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만큼 뜬금없은 하나의 그 정치적 행보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항을 계속 출마할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안동 가라는 분도 있어요. 안동 가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앉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빼버리면 닥쳤던 뭐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개항을 해서 지난번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윤영순 후보라는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이분이 뭐 3번인가 4번 출마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열심히 일궈놨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중앙당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인천 계양을은 뭐 험지보다 더한 사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송영길 전 대표한테 물려받은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에서 12년 동안이나 12년을 내리 연속으로 승리를 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홈 경기예요. 홈그라운드. 근데 거기에 어웨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하나만 더 미리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의 앞길은 사람들이 총리 정도 해도 되잖아. 이제 총리 가면 돼. 왜냐면 장관까지 했고 뭐 도지사 다 하고. 그런데도 그 자리를 버리고 가는 자리인데 남의 홈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을 자초하면 자처하는 건데요. 그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경력, 행정 경력이 아주 충분하신 분이죠. 사실 그래서 다음 저희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맞붙겠다는 걸 미리 이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체급도 높일 수 있고 저희 당의 또 선택처도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자꾸 내가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 붙어보겠다. 예.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정치 고향인 성남이 아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그 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을 선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다음에 또 개항에 출마를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한테 셀프 특혜 공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원희룡 장관이 와서 내가 붙겠다고 하면 더더욱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뭐 앞으로 선거제 개편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만은 뭐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영남 지역 출마한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저도 네. 뭐 크게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불리한 곳에 가서 졌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원희룡 장관의 꿈은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항을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딴 데로 가버릴 경우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다른 지역구로 가기가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 이 원희룡 장관의 이 출마 예정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고향에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금니 꽉 깨무시라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계자 입장에서 보면 원희룡 장관의 출마 예정지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원희룡 장관은 뭐 지금 뭐랄까요? 바둑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조금 술을 때우는 이런 하나의 행마 역할만 하는 것인가? 사실 원희룡 장관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구도를 만든 사람인데 내보고 계속 저격수하라고 여기 가보라고 하고 저기 가보라 행마로 사용되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원희룡 장관이 바라는 것일까? 그 때문에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이 카더라다. 이 나름대로 우리 당내에서의 전략적인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그런 식으로 던지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지켰을 때 전국적인 그 지원 유세를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 아무리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정도가 내려가면 뭐 사실 그 아마 호각지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데 그 신경 별로 못 움직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을 묶는 효과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본인 뭐 만약에 이길 경우 뭐 그러면 뭐 완전히 그 여러 가지의 그 본인의 앞날에 정치적 미래에 진짜 화려한 그 어떤 서막을 여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당내로 볼 때도 사실은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친윤이나 이런 사람들 수도권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매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원희룡 장관이 희생을 자처하면서 물론 본인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뭐 등 떠밀어서 나간다고 하면 좀 다르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런 희생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로 봐도 좋고 당 외에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도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의 효과적인 카드로서 지금 여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원희룡도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총선에서 저 험지 중에 험지에 가서 저렇게 싸우겠다고 물론 확정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확정해버리면 우리는 나간다고 약속까지 해버렸는데 저쪽에서 진짜 대항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영남의 스타 의원들 뭐 본인은 스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스타 의원들 윤핵관들 본인은 이제 와서 윤핵관 아니라고 합니다만 윤핵관 스타 의원들 이런 분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압박이 된다는 거죠. 자, 인재 영입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얘기를 해왔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났던 김기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텐트 그것도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약간 이게 무슨 뜻이야? 빅텐트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텐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지금 아직은 이제 큰 그림 슈퍼 빅 텐트 뭐 어디까지 누구를 영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반명연대로 봅니다. 반 이재명 연대. 그건 뭐냐면 자 시대 전환에 있는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제 아마 곧 탈당하고 뭐 엊그제 보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강력히 시사를 했어요. 예. 그 가능성 비명계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뭐 양향자 그 뭐 한국의 희망인가요? 예. 그 대표가 그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중하게 예의 있는 연대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상당한 정도의 이 빅텐트가 그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주류는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세력은 반명연대로 뭉친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슈퍼 빅텐트가 될 것이냐 이건 의문부호가 찍히지만 네. 적어도 이 김기현 대표는 그걸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게 성사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 슈퍼 빅 텐트 안에 혹시 영남에 뭐 신당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도 포함이 될까요?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뭐 분당이라든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저희 인요한 위원장부터 해서 앞장서서 지금 뭐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준석 대표까지 같이 해서 우리 당을 좀 바꿔서 국민들한테 한번 새로운 선택을 받아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패배가 저희 국민의힘에는 좀 약이 되었고 민주당에 좀 독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인요한이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쓴소리를 이제 과감하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저희 당은 그리고 이준석 사실 그 전 대표가 당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저희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는 파이를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래서 18대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총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고 한나라당 내에서 이탈한 그 비주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박 진영이 또 아주 많은 의석을 또 그렇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당까지 해서 네. 범보수 진영이 200석을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한테만 모든 게 쏠려 있고 관심과 권한이라는 게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도 확장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점점 그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요 분 얘기만 더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 커진 텐트 안에 들어오실 분이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자, 오선의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념이도 떨어졌고 아주 진절이 나고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준석 전 대표 혼자만으로는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자, 오늘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상민 의원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요. 물론 인유한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어떤 얘기 드리고 갈까요? 아무래도 뭐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혁신위 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까지 갈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이전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상당히 변화되고 혁신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몸담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민 의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아마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거는 당내에 있을 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떠나면서 만약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오선 의원이에요. 오선 의원이라는 이 상당한 이 지금 정치적인 성장까지 본인은 지금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서 딴 데로 간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이 오선이라는 그 꿈을 펼칠 동안에 정치 울타리가 돼줬던 일종의 뭐랄까 친정격인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이 정치적 도의상으로도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서 제가 지금 인요한 혁신을 수용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사실은 용산 출장소라는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사당처럼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진영을 옮기는 정치적 명분으로서는 너무 토대가 약하다는 겁니다. 최병무 의원님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이라는 그 특정 정당을 거론했다는 자체가 그전에는 배제하지 않는다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론한 것 자체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 부분은 저는 뭐 완전히 민주당 시각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상민 의원의 생각은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정남이가 떨어졌고 진저밀머리가 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원래 열린우리당 출신입니다. 중간에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을 잠깐 갔었지만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호소에 상당히 동의하는 유권자들도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다는 건 뭐 민주당 그 전통적인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아마 중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 선택이 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관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